다들 월드컵 시청하느라 바쁜지 많은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래도 소식 몇 가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요.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또 새로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전 합의죠. 휴전 합의를 해놓고 공격하고 합의해놓고 공격하고 이번에도 합의했다는 소식 나오고 나서 드론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두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없어질 때까지 싸우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싸움박질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애걸복걸해가지고 휴전 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다급했었던 것이다. 이란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 아니 근데 양해각서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돈 엄청 퍼주던데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가 겁을 먹고 특히 고유가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먼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었던 것은 경제적 재앙이었다라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를 우려한 것이 아니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와 하락할 수도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G7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또 갈등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방국인데 굳이 또 조롱을 할 필요가 있었나? 여튼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일본 중앙은행의 부총재는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언지를 줬습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거. 당연히 자산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이어서 미국 증시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또 하락, 국제유가 약간의 반등, 달러 인덱스 지수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비트코인 63,000달러에 이더리움은 1,700달러에 간신히 동아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주말 동안의 변동성이 발생할 것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또 다른 자금 유출이 발생 9,07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블랙락으로부터 9,670만 달러가 유출이 되고 만 가운데 자, 오늘 스트래터지의 우선주 STRC의 가격은 88달러 61센트입니다. 여전히 위태위태한 상황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봉 차트를 봤더니 꽤나 좋지 않다더라 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봉 차트라고 보기에는 데이터가 아직 많이 없긴 하죠. 일단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트래터지의 STRC는 작년 7월에 발행된 무기한 우선주죠. 연 배당률이 9%였었으나 이후 5차례 인상되면서 지금은 11.5%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서는 배당률이 14%까지 상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큰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배당금으로 주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을 바로 배당금으로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자, 물론 그렇게 된다라면은 즉각적인 비트코인 매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주들이 팔아버리면은 어차피 그게 그거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스트래터지의 핵심 자산이 줄어든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 진짜 큰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또 다른 재무기업 스트라이브의 CEO는 이거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레버리지 청산 이벤트일 뿐. STRC와 스트라이브의 우선주 사타 모두 역시 저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은 디지털 신용시장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과연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터뜨릴 것인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차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M2 머니 서플라이 따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비트코인과 미국의 M2 머니 서플라이 둘이 찰떡궁합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으나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M2 머니 서플라이와 미국 증시는 여전히 치솟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64,000달러대 저항도 잃어버렸는데요. 오늘이라도 바로 말아 올려가지고 64,000달러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바로 밑에 비트코인 200주 SMA 지지선으로다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렇게 하락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을 때 지지선이 과연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 소식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스트래터지 우선주의 위기 등등 위기를 감수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당연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 버린 비트코인, 여기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라면은 엄청난 호재가 터져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확 오르기 시작하던가, 아니면은 더 확 빠져가지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어야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 싶어도 뭔가 큰 계기나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까이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 1280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요. 블랙락에서만 거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만 1280만 달러가 유출된 가운데 지금 이더리움 최악의 상황을 또 맞이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언급이 8.48%까지 떡락. 2019년 하락장과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때보다도 언급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는 아무도 이더리움에 기대도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로 이더리움이 과거에 외면을 받았을 때 오히려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높은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반등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블탑이 될 것이냐, 컵앤핸들이 될 것이냐 선택지에서 컵앤핸들로 나가고 있는 듯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75달러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컵앤핸들 완성,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66달러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더블탑,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AI 대장이 되어버린 타오 같은 경우도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랑말랑하고 있다. 325달러 위에서 안착하는지를 지켜보자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털렸다. 엑셀라 네트워크 브릿지가 해킹으로 467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놈의 브릿지 해킹, 안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으로 2번 두드려 맞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정말 안타깝습니다. 혹독한 겨울, 과연 시장의 봄은 언제쯤 찾아오게 될까요? 하루빨리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혹은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